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화학 관련 전공이 2023학년도 모집 인원과 전형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복잡한 행정 현상을 이해하여 공공 문제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학과이자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공공인재 행정학과 전공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무원 합격 시에 다 똑같은데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의구심을 한두 번쯤 가지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이기에 석 소장님께서 공무원에게 학벌이 중요한 것인지 논하셨던 콘텐츠를 첨부하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먼저 48개 주요 대학에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행정 관련 전공과 그 모집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모든 대학을 다루지 않은 만큼 빠진 학교 및 학과도 몇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학과는 공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올수록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고시 합격생을 배출하는 것이 주가 되어 행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행정학과 학생들이 급수는 다양해도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므로 학업 역량에서는 본인이 시험 응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높은 내신 성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당면한 시험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던 몇 과목에 도전하여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 경험 정도는 필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여 여러분들이 공무원 진로를 포기할 시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은 백지화가 된다고 할 수도 있기에 무조건 장기간 동안 버티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부족할지라도 스스로 보완할 점을 인지한 후 제깍제깍 일을 고쳐나가 결국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시면 됩니다. 이는 석 소장님께서 이전에 행정학과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해진 기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깊으니 이 또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학생만이 행정학과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행정학과의 모든 입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공무원 양성이 목표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기업체에 취직하고 싶다는 포부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최종 목표가 사기업 근무라면 다소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행정학과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타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실제로 행정학과 졸업생들 중에서는 사기업에 취직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업 취직이 목표인데 굳이 행정학과에 지원하는 이유가 인기과인 경영경제학과에 지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서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해당 학과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행정학은 어떤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다는 점,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업이 운영 목적은 이윤이 극대화인 편이 많기 때문에 목적상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 이 팀장은 행정학과에 지망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기업 취직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싶다면 공기업을 활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경제성의 논리로 인해 사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의 간접 자본 등을 생산하는 공기업의 필요성,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행정조직 운영 원리, 더 나아가 공행정과 사행정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인 공사행정 일원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을 탐구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학과에서는 국가를 위한 공공인재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치한 각 지역별 고급 행정 인력도 키워내는 것을 원하기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의 행정학과에 지원할 시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지방자치 분권의 활성화를 강조하거나 각 지방행정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며 지역의 행정에 종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추어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대학교에는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이는 2021학년도 공공인재 행정학과 정리 콘텐츠에서 석 소장님이 설명하셨듯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전까지 행정학과를 운영하다 1983년 법학부와 통합하였는데 이 법학부가 2009학년도부터 사라지게 되면서 행정학과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현재 행정대학원만 있으며 학부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이 행정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행정 쪽 진로를 준비하던 상위권 학생 중에 대학 정보를 크게 찾아보지 않고 막연히 좋은 대학 서울대, 본인이 원하는 행정학과 조합으로 서울대 행정학과를 지망하다 상담시 서울대에 행정학과 없었어요 하던 사례가 없지는 않았으니 각 대학별로 어떤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지 메이저 리서치 학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서도 좋고 직접 지망대학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서도 꼭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행정학부 이외에도 도시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다양한 행정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행정학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는 학과고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기관이 행정에 관련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지대학교의 법무행정학과는 법과대학 내 글로벌 법무금융학과로 신설되어 2014년 법무정책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법무행정학과라는 이름으로 법무 영역과 행정 영역에 대한 복합적 지식이 있는 법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행정학과는 행정학과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학의 도시학 분야를 더해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닌
부분인 특성화 학과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공공인재 양성을 1차적 목표로 하는 만큼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재상은 공무원이 지향하는 인재상과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석소장님이 서울시립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의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를 위해서뿐 아니라 공공 분야의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에 대한 갈피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책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 모음입니다. 세부 트랙이라 사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요 48개 대학 중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에는 정책학 트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정치활동으로 결정된 정책을 가치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정책과 행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정책을 포함한 전공 또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책학과는 정책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과이므로 비교적 정책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보건정책관리학부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환경공학과 환경정책 전공은 정책을 연구하는 특화 분야가 지정된 것이고요. 단국대학교의 경우 죽전 캠퍼스의 행정학과는 행정학, 정책학, 법이론, 방법론 및 사례 연구로 나누어 비교적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가진다면 천안 캠퍼스의 공공정책학과는 경제학, 국제행정론 등도 다루며 비교적 새롭고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과학대학이 보건정책학과도 있으니 단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은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처럼 행정학과, 정책학과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 두 학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는 1960년부터 전경대학에 설치되어 다수의 고위 공무원을 배출해오고 있고 전문 행정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공공 분야의 엘리트 양성이라는 목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학과, 정책학과 모두 한양대학교 다이아학과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정책학과는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이 전통을 계승하여 철학, 정치학, 경제학 과정을 법학과 접목한 PPEL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학과명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학 자체는 행정학과에서 더 많이 다루고 정책학과는 법학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의 과목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정책학과 학생 모두가 행정고시나 로스쿨을 많이 준비하지만 정책이 들어간 학과는 로스쿨 입시에 더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공공 키워드를 포함한 대학 모음입니다.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공공안전학 전공은 경찰 분야, 검찰과 법원 분야, 교정 분야라는 형사사법 관련 전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학과로 경찰 행정학과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크게 공공인재학부와 공공정책학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정책학부에 대해서는 정책 키워드 탭에서 설명했으므로 공공인재학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인재학부는 행정학과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렴풋이 상명대학교나 공공인재학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어디 간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말씀드리자면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2021학년도부터 행정학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1980년에 개설한 행정학과의 교육 목표와 이념 등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 키워드 탭에 첨부한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상명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대학에 행정학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48개 대학 중 공공인재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은 중앙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유일한데 두 학과 모두 행정학과와 법학과를 더한 정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2학년 때부터 세부적으로 행정학과의 내용을 배우는 행정학 트랙, 법학 과목을 배우는 정책학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 외에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서는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진출을 돕는 공기업관리 연계전공,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 및 법조인으로서 소양을 쌓는 것을 돕는 공공규범 연계전공, 5급 공무원 시험 즉 행정고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우도록 하는 공공관리 연계전공을 운영하니 다른 학교의 행정이나 법 관련 학과가 아닌 중앙대학교에 지원한 당위성, 그리고 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를 활용해 보시고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학부 소개에서 로스쿨과 행정고시라는 단어를 명시해 두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프리로스쿨, 고위 공무원 진출 희망 학생을 위한 행정고시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두 공공인재학부의 경우 행정학과와 법학과를 더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행정학과에서는 행정학, 정책학, 법학을 고루 다루는 편입니다. 또 고려대학교는 자율전공학부가 법학과의 명맥을 이어오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목표인 경우 자율전공학부가 아니라 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이 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있거나 행정법에 특별히 흥미가 있는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포괄적으로 법이 재미있고 여기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경우라면 자율전공학부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시로 든 고려대학교는 인적성 면접이 없어 면접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기회가 없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실 여러분들이라면 생활기록부에 왜 다른 과가 아니라 행정학과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치열하게 명시하셔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학교에서 법학부의 존재를 이어가고 있어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자유전공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콘텐츠를 살펴보시며 스스로 행정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중 어떤 전공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